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무슨 유튜브도 시작하셨다고요? 아, 예.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아시는 대로 TBS 예산을 예. 모두 없애버려 가지고 지금 뭐 1년 가까이 예. 공급도 못 받고 제작은 뭐 이미 중단된 지 예. 한참 됐고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여론의 힘을 제가 등에 업고 예.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TBS에서 유튜브 몇 시, 변상욱의 언제? 블라블라. 예. 변상욱의 아마, 블라블라. 예. 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만 거의 매주 화요일 5시 예. 에 시작이 됩니다. 아, 매주 화요일 1회입니다. 1회 주일에. 무료 봉사하신다고요. 출연료도 없이. 아니 뭐 지금 제작비와 후배들은 뭐 봉급 못한 지가 벌써 11달, 12달이니까 뭐 정상화돼서 그분들 봉급 만약 다 타고 이럴 때가 되면 밀린 거 받으십시오. 다 타면 제가 맨 끝에 받겠습니다. 예,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에 구속됐는데요. 이 통일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도 타격이 있어서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분란의 조짐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선명 전 총재의 4가지 특징 중에 하나만 들면 4개국 감옥을 다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일본, 일제 강점기의 일본, 그다음에 북한, 한국, 그다음에 미국, 뭐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통일교는 이 총재의 감옥에서의 고생을 메시아가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십자가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이걸 섭리 내지는 하나님의 계시로 늘 선전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 씨 같은 경우 참 아버지라고 불렀고 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같이 받은 참 어머니 한학자 씨도 결국 문선명 씨와 똑같은 숙명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설득을 하는군요.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뭔가 이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죠. 사실은 JMS 문선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JMS요. JMS. 문선명이 아니고 JMS 저 정명석. 정명석. JMS 정명석도 JMS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JMS가 가장 크게 부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속 썩이는 사람은 감옥에서 속 안 썩이고 얌전히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운명의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갔다. 이런 걸로 해서 신도들을 결속시키고 2인자가 막 결속시키고 2인자, 3인자가 이걸 잘 모아가지고 서사를 만들면서 몰고 가는 거죠. 그 교주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는 감옥에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이 교를 확장시키기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신 핵심 간부들은 이제 직위해제 시키고 비대위 체제를 꾸려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결속을 준비하겠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참 어머니, 홀리마더요.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뭐 저도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좀 찾아보면 뭐 본인이 홀리마더라고 이렇게 막 그 어떤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막 강의를 하고 문선명 씨의 기본 교리는 예수가 세상 구원에 실패했다. 인류 구원에.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하는데 올 준비는 아직 안 돼 있고 자기가 그 대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가 왜 실패를 했냐를 갖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가정에서 못 태어났다. 그럼 두 번째,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세상을 구원하려면 제대로 된 완전체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가정에서 못 태어나고 제대로 된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뭔가 아내와 함께 남녀가 함께 일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비롯되냐면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통일교에서는 성적인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혈통의 참 가정, 참된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한학자 씨는 맨 처음에는 문선명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깨끗한 피를 가진 구세주라고 돼 있었는데 문선명 씨가 사망한 뒤에 아들들한테 안 물려주고 자기가 가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남녀 공히 하나님의 깨끗한 피를 이어받은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것이 결국은 이겁니다. 총수가 죽었을 때 총수의 아들들이 혈통으로 승계를 하느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느냐. 예. 근데 전문 경영인 체제는 혈통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예. 김정은으로 예. 이어지는데 갑자기 장군들이 하기는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는데 예. 그게 어머니를 데려온 거죠. 그러면서 예. 어머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동급인가요? 그 문선명 씨하고 지금은 동급으로 교리가 돼 있죠. 교리가 예, 교리를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만든 거군요. 만든 이렇게. 거죠. 예, 누가 봐도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실질적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는 수사를 해봐야죠. 이제는 통일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은 특검입니다. 그렇겠죠. 기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직접 뛰어들어가서 다 가져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통일교 명단, 당원 신도 명단이 12만 명을 확보했다. 12만 명. 어떤 데는 1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만에서 2만이요. 근데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중앙일보입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검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2만 명의 국힘 당원 명단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 18일 오후 3시 1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시까지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막아갖고 못했고 6시부터 4시간 32분에 걸쳐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그러면 오후 6시부터 4시간 30분 걸렸으면 10시 30분입니다. 그런데 12만 명 명단 확인했다는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10시에 끝났다고 자기가 압수수색을 10시에 끝났다고 썼는데 3시에 이미 그걸 갖다 대조해갖고 명단을 확인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기사인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연합뉴스에도 보면 10시 5분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11만 명을 대조해서 일단 이름이 같은 게 확인됐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10시나 밤 11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면 돌아가서 압수한 물품들 정리해서 그걸 리스트 작성해서 보고하고 결제 맞고 그런 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압수수색 하자마자 기자를 불러가지고 11만 명이야. 내가 맞춰봤어. 이럴 수 있는 특검의 관계자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치 자체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10만, 11만, 12만은 상당히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이제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왔을까의 문제. 첫 번째, 통일교 내부에 있는 통일교 신도 명단 자체에 허수가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이죠.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들이 통일교에서 쫓겨나면서 뭐라고 쫓겨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 달에 2번 이상 참석하고 집회에 헌금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는 19,000명 정도다. 한국의 통일교.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일본에는 한 6, 7만, 미국도 한 뭐 5, 6만 일 수도 있고 일본이 좀 더 많아서 한 10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 5, 6만 된다고 치고 아프리카 다 합치면은 글쎄 한 몇십만 원 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 사람 주장으로는 1.9만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교 안에서 가져온 명단에 어떻게 허수가 생기냐면 그 대화와 문자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통일교가 거느리고 있는 학교, 기업체, 뭐 어떤 사업 기관들 이걸 다 합치면은 명단 수가 꽤 나옵니다. 그걸 임의로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는데 그 명단을 다 가져왔다. 예를 들면 신도가 아니라 통일교 관계된 범통일교 그룹 가족들의 명단을 다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원 명부를 가져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조차 안 적혀 있는 당원 이름만 가지고 가서는 또는 통일교 신도 이름만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적할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로 몇만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입돼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거기에서 이제 정당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허수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허수가 아니라
강제 또는 속여서 예.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태에서. 동의가 돼 있고 예. 당원으로 가입된 그걸 찾아내는 것이 특검의 임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떤 정당 국민의힘 자체는 어떤 만약 찾아진다면 예. 그건 개멸적 타격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이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 당원 중에 통일교 신도가 몇 명이 있었고 그 통일교 신도 중에 자기는 전혀 입당원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당원으로 가입되던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치러진 각종 경선에 대해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통일교에서 맨 처음에 국민의힘 당원들을 갖다가 거둔다고 할 때 구속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일단 이 원서가 아니라 몇 명이야 실적만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전달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중간중간 호수가 생길 가능성이 엄청 큰 거죠. 통일교 다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 북한으로 가면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또 그러니까 미국도 알겠는데 북한은 종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나라 아니? 근데 어떻게 또 여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었나요?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데탕트에 이어서 이제 개방을 선언하고 이럴 때의 문제입니다. 그때 김일성은 공산권이 이제 무너진다. 그 다음에 하나씩 개방되고 소련이 사라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고 소련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으로 나뉘게 되고 이걸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공에게 기대 갖고 여지껏 뭔가 폐쇄 정책을 해왔는데 우리는 서방하고 어떤 식의 접점을 가지고 서방과 교류할 수 있을까?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두루두루 발을 뻗치고 있는 통일교를 나름대로 손을 잡는 겁니다. 또 통일교에서는 이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보희 씨라고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러면서도 일찌감치 사업 걸어서 큰 기틀을 잡았고 일찍부터 통일교에 몸을 이제 던진 박보희 씨가 생각하기에는 모택동이 미국에서도 진보적인 대통령, 개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인 닉슨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는 공산 진영과 서방 자유 진영이 완전히 물꼬를 트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산권하고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짰던 것이고요. 그래서 김일성과 문선명의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1991년 11월 30일 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선명 씨는 한민족, 대한민족이 우리 대한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뽑힌 선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한민족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데서 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교의 입장에서는 비록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당해갖고 미국으로 일단 쫓겨나듯이 떠나갔지만 기독교가 들어가 보지도 못한 북한에 우리가 최초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나를 얼마나 나름대로 정통성을 이해관계가 보강해 주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통일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통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통일교 아래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전 세계 통일 국가 뭔가 설립에 한 발 다가가는 거라고 이제 업적으로 남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일교와 김일성은 사업적 마인드와 국제적 마인드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해가 어떤 통하는 데가 좀 많군요. 더군다나 또 문선명 씨의 고향이 평북 정주기 때문에 그런 고향에 정말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북한에 들어간 건 그런데요. 이 통일교 자체가 발생한 뭐랄까요, 이 과정, 배경 이게 대한민국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때 이제 신흥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 체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충격이 강하거나 할 때. 뭔가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고픈 민중의 어떤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더 인간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나 신념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생기죠. 예. 그게 이제 동학이라든가 천도교, 예. 그다음에 원불교 같은 예. 케이스죠. 구세주를 믿어라. 예. 구하러 누가 뛰어내려올 거다 하늘에서. 예.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1인 집권 또는 예. 1인을 갖다가 숭배하는 이제 그런 예.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부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좀 남다르죠. 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제 예. 뭐 뭔가 힘을 갖다 모으니까 예. 또 하나 대개 그렇게 힘을 모아도 그걸 가지고 이단 사이비나 신흥종교 교주들은 계룡산이라든가 예. 삼각산 같은 데 들어가서 예. 적당히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다가 소멸되는데 예. 통일교는 이걸 기업 그룹으로 바뀝니다. 대기업 그룹으로 바꾸고 예. 신천지는 이걸 교회를 치고 들어가서 교회를 점령하는 걸로 예.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두 집단은 정치에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신흥종교 집단은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이 두 집단은 그렇군요.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거나 예. 뭔가 잠식해 들어가는 방식을 쓰니까 정치권하고 가까워야 되고 계속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 정교 예. 분리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교의 특징도 그렇고 개신교 극우 예. 집단의 특징도 그렇고 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권력을 찾게 되는 거고 당장은 정치 권력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신도들한테는 결국 이게 우리의 종교 국가를 세우는 어떤 뭐라 할까요? 뭐 첩경이라고 예. 할까요? 지름길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또 세뇌를 시키는 거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